적어도 조국 정도,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그러니까 예. 뭘 당선한 정치하는 게 떠나서 정말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냉전적 지역주의, 이 소위 말한 내란 잔당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죠. 설령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계속 삼자구도로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에 전재수가 나왔다. 전재수 지역구에 출마해. 그래서 선거 단일화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랑. 뭐 그렇죠. 선거 단일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승리하는 게 가장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거 아닌가요? 나라면 100% 가겠는데. 아니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요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부산 지역위원장들 열 몇 분이 내가 통도사에 쉬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 부산시장 출마해달라고. 그때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나한테. 예. 제가 38% 나오더라고요. 출마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고 부산시장 출마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내부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야. 근데 내가 부산 출신도 아닌데 너무 이게 자기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됐는데 아니 조국은 부산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태어나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송일입 장군인데 네. 이순신 장군이 부산 해전을 할 때요. 거기 상당히 막후 회의에서 왜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싸운다요. 경상도까지 가서 전라도로 외놈들이 오면 그때 싸웁시다 그러니까 그때 녹도만호 정훈 장군과 저희 할아버지 송일입 장군이 뭔 소리냐 외적을 싸우는데 경상도 전라도 어디가 있냐 이놈의 새끼들 가 쳐야 된다 그래서 부산 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훈 장군이 거기서 전사했어요. 지금 부산 사에 가면 모룬대라고 있습니다. 모룬대 정훈 장군의 묘가 있어요. 묘비가. 제가 부산 갈 때마다 거기가 절하고 옵니다. 내가 정훈 장군한테. 그리고 진주성 싸움 마지막 때 다 전라도 의병장들이 가서 진주성을 지킨 겁니다. 최경혜 장군, 김천일, 고경명의 아들 고종우 장군, 황진 장군, 곽재훈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경상도 의병장은. 그러나 전라도 의병장들이 진주성에 들어와서 시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이놈들과. 이러한 의로운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호남 사람은 경상도를 지키고 가 싸우는데 자기 고향 경상도 사람이 거기서 외적을 지키자고 어딜 가서 후방에서 이삭죽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학생운동을 했고 단순히 정치꾼이 아니라 네. 이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를 싸우겠다는 사람은 이런 의로운 결기, 이 노무현의 정신에 피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의 DNA가 살아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김대중 팻말을 들고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싸워 이었잖아요. 그분이 흘렸던 피와 땀이 자양분이 돼서 1990년 3당 야합으로 무너졌던 부울경에 우리 민주주의의 그 불꽃이 다시 되살아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울경에 나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은 노무현 정신을 가슴에 안고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강원도하고 울산, 그다음에 부울경이 쪽 대구까지 이렇게 경북이랑 연결되잖아요. 이 동해안 경제 벨트가 사는 길은 북극 항로와 한러 관계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륙 경제와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남북 관계가 풀려갈 때 고성도 살아납니다. 강원 북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저는 이재명 정부 4년 안에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이유도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뚫어보겠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까지 도입했잖아요.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작 전 결정할 때는 뭐 할 때는 당원의 의사가 다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자기 논리 모순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판단해라.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승복하겠다. 아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진행을 봤을 때 철저하게 친문 세력들이 자기 편을 당선시키려고 배제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2번 배제당해서 당대표 떨어진 거잖아요. 마지막에도 소위 말한 친문 세력들이 총력적으로 홍영표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목도 사건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저는 몰랐던 일이지만 야 저쪽도 막 하고 있다. 우리도 뭔가 비상조치를 취해야 돼. 우리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말은 번들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당이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라고 제가 반문했던 거죠. 우리 국가가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시대 지금 거의 막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한반도가 제3차 대전의 불꽃이 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돼 있는 조건에서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인데 윤 어게인을 말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심판해서 이 극우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을 해체하고 합리적 보수 세력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듭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네. 국민들의 그리고 생존의 문제,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지방선거 승리는 부산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임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네. 이겨보자 막 승리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 이재명 정부를 지켜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이다. 대구 경북이 윤 어게인으로 갈 거냐, 뉴 이재명으로 갈 거냐. 부울경이 또 윤석열이다. 나는 네. 한동훈이다. 소년보, 전한길 이러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피리 속에 끌려가는 그런 이 지방이 될 거냐 결단을 해라라고 저는 도전적으로 선거 전략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대에 북극 항로 시대의 새로운 부울경의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퇴형적 세력한테 맡겨가지고는 네. 부울경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이런 걸 정말 자신 있게 강력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저 주의를 탈탈 털어 기소했는데 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돈 봉투 세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지만 예. 여기에 노웅래 의원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에 어떻게 보면 최고 수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란은 베네수엘라고 다릅니다. 2500년 페르시아의 역사를 갖는 민족입니다.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영토는 우리나라의 17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뭐 쿠르드족 몇 명 보낸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쿠르드도 또 자기들이 용병이 돼서 너무나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계속 이거를 내전 상태, 시리아 같은 상태로 이란을 만들려고 그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4주 6주 내에 빨리 회복해서 새로 만들어진 정부면 그냥 승인하고 네. 이겼다. 이렇게 이제 철수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은 이런 새 정부와 어찌됐건 타협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저는 타협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메네이 둘째 아들인가 차나 모스타바. 모스타바를 이제 승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 경고를 했잖아요. 네. 또 죽이겠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 이제 뽑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란에서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또 폭격해서 그 제 새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 것이냐? 저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는 저는 미국이 타협할 거다. 네타냐후는 타협 못하게 끝까지 막을 것이고 네타냐후도 얼마나 부정부패로 지금 내부에서 탄핵 위기에 몰렸던 거잖아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 지금 트럼프도 앱스타인 파일이나 여러 가지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없는 세력들이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외환을 유도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딱 윤석열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자기 부인과 이 크리미널 패밀리의 범죄 행위가 밝혀질 것 같으니까 네. 외환을 유치하려고 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드론을 보내고 발버둥을 친 거잖아요. 북이 공격해 주기를.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2의 우크라이나 이란처럼 됐을 거예요. 폭격이 발생하고. 만약에. 끔찍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재명 정부가 소중하냐고 느끼는 거냐면 그런 윤석열이를 놔두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됐으면 5천 넘었다고 하는 한동훈 같은 이런 좀 정신이 균형이 상실한 분들을 좀 또 이 지방선거에서 바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이 듭니다.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예. 우리 강훈식 실장을 UAE 보내서 이 석유를 확보를 하고 지금 우리 비축유가 1억 5천만 배럴, 1억 한 9천만 배럴까지도 이야기하던데 네. 긴급 우리가 구매할 양까지 하면 그러면 약 200일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9억 배럴 정도에서 10억 배럴을 소비합니다. 하루에 한 250만 배럴, 270만 배럴 소비하는데 진짜 러시아와 관계를 풀어야 될 이유가 또 나오는 게 이번에 석유값이 오르니까 미국이 러시아 석유 제재를 풀어줬잖아요. 우리도 러시아 이 관계를 틈을 짜서 러시아 석유 우리하고 해야죠. 한중 관계를 복원시켜야죠. 그렇네요. 정말 이 틈을 노려. 제가 그래서 빨리 북해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예. 그러니까 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윤석열 때 외교 자체를 아예 우리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뭐 외교가 술 먹으러 같이 외교가 아니라 뭐 술 먹고 하고 이 김건희 명품 쇼핑하러 간 거죠. 이게 외교가 아니라. 외교가 없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손발을 맞추면 정말 풀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북방 외교에 있어서는 송영길 대표님의 이 전문성, 그 인맥 이런 것 엄청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모든 말을 좀 세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괜 그 안에서만 짓잖아요. 그래서 진돗개와 똥개의 차이가 그러잖아요. 진돗개는 외부에 적이 침략이 오면 네. 정말 사자처럼 싸우잖아요. 싸우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는 조용히 주인 말 잘 듣고. 네. 똥개는 밖에 뭐 적이 오면 도망쳐서 토방 밑에 숨다가 주인한테만 깽깽거리고 밥 주라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안에서만 안을 향해서만. 이게 완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 하는 거는 이제 똥개 수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좀 나서서 지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등록도 안 하고 뭐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뭐 그러더라고요. 경기지사 후보군도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죽음의 행진이지. 음. 윤너게인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처자에서 무슨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근데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나 통과하지 않겠다. 나는 오세훈 시장이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더듬이가 없잖아요 지금. 더듬이가 한 개라도 살아있다 오세훈은.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라면 네. 여기서 중재를 나서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란을 도와서 미국과 사우디 못할 바에야 네. 중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중국의 리더라면 제가 입장이라면 나는 이번에 트럼프 방중을 계기로 네. 이란과 관계를 내가 중재하겠다. 이란도 중국이 중재한다고 하면 환영이죠. 그래서 외교적 리더십을 중국이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중국도 뭐가 문제냐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정권 연장이 최대 과제예요. 지금 시진핑도. 이번에 장유샤를 잘라버렸잖아요. 네. 장유샤 아버지하고 자기 시중신 자기 아버지하고 혁명 1세대 다 아하. 지금 옛날에 보시라의 아버지 보이보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장유샤가 산시성 자기 고향 푸젠방을 다 제거해서 지금 중앙군사인의 중앙군사위가 7명이나 될 거예요. 근데 다 잘라버리고 지금 2명 남았어. 2명. 장성민하고 예. 자기가 기율 담당 장성민하고 시진핑 둘만 남았어요. 장유샤하고 지금 2명을 잘랐는데 이번에 양회가 지금 12일 날 끝납니다. 네. 근데 전인대에서 제명을 아직 못했어요. 장유샤를. 우리나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허처럼 전인대 제명이 안 되면 사법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지도력이 확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 지도력만 남은 거지 실제 군사적인 실력을 갖는 장유샤가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지금 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